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최근 들어서 이 유종별 판매량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월달 판매량만 보더라도 가솔린이 한 4만 대, 그리고 전기차가 3만 대, 하이브리드도 한 2만 9천 대, 유종별로 판매량 자체가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들은 왼쪽부터 기아 스포티지 가솔린,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EV6 전기차까지 유종별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만한 게, 스포티지는 진짜 SUV고 EV6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SUV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CUV 같은 느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 EV6를 쳐보면 준중형 SUV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폭, 전장 이런 재원상 지표들을 보면은 EV6나 스포티지나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차종들을 좀 간단하게 좀 옵션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앞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티지랑 살짝 다르죠. 요런 그릴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노블레스 중에서도 그래비티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브리드도 보면은 그릴이 가솔린이랑 똑같이 생겼죠. 요 두 차량 모두 다 노블레스 그래비티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요 EV6를 보면은 낮은 급 트림 에어로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EV6가 어스로 올라가 버리면 다른 스포티지들 대비해서 옵션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스포티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맞추기 위해서 에어 트림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롱레인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스포티지부터 한번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급 트림,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노블레스부터 구매하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는 뭐 LED DR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지만, 요 아래쪽으로 보면 프로젝션 헤드램프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요 측면에서 봤을 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5에 55R19라고 되어 있죠. 이게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블레스를 선택하면 18인치 휠이 들어가요. 근데 이 19인치 휠로 가는 게 노블레스 그래비티도 있고 스타일이라는 옵션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스포티지 정도 되면 준중형 SUV라고 하지만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전장 재원이 4,600을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요즘에는 패밀리카로 이런 준중형 SUV 하나로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왜 제가 노블레스를 선택하라고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트렁크가 이렇게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지간하면 내가 극단적으로 돈을 아껴야 돼 라는 게 아니면은 프레스티지보다는 이렇게 노블레스 트림을 고르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 크기 자체가 꽤 커진 만큼 실내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쭉 당겨서 앉으면은 이런 식으로 발목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커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준중형 SUV 하나만으로도 패밀리카를 끝낼 수가 있다는 거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노블레스 트림에 있는 이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옵션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온을 해보면 12.3인치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센터로 들어가고 계기판은 바늘이에요.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옵션이랑 하이테크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게 되면은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요 두 가지가 모두 12.3인치로 들어가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 17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을 넣어야만 요 12.3인치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요 버튼 있죠.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스포티지가 지금 당장에는 HDA2가 들어가고 이러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HDA1이고 드라이브 아이즈를 넣어야만 HDA1이 들어가는 거지, 그 이외의 트림에서는 그냥 중앙유지 보조 정도만 있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블레스 트림을 고르겠다라고 하면 노블레스에 요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두 가지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실내에 타서 핸들을 봤는데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다, 요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가솔린이랑 외관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노블레스 그래비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가솔린이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휠이에요. 아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그래비티까지 올라갔을 때 19인치 휠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하이브리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그래비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18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V6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EV6 같은 경우에는 편의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에어스트림을 선택하는 편인데, 에어트림도 가격과 성비로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트림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스포티지 가솔린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 해당하는 휠이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휠 사이즈가 16인치, 17인치, 진짜 크면 18인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상향 평준화돼서 기본으로 18, 그리고 조금 크다 그러면 19인치, 많이 크다 그러면 20인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인치, 18인치가 타이어 가격이 싸요. 보통 짝당 한 13만 원이면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유지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EV6도 뒤에서 트렁크를 딱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스포티지가 살짝 더 크기는 한데, 한 가지 조금 큰 차이점은 요 옆에서 봐야 돼요. 요 옆에서 보면 요 정도의 공간을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SUV라고 하면 옆에 있는 스포티지처럼 뒤쪽까지 쭉 길게 뽑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EV6 같은 경우에는 약간 CUV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뒤쪽의 트렁크 높이를 조금 손해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스포티지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내 공간에서만큼은 EV6가 훨씬 더 큰 편입니다. 제가 이제 2열도 다 앉아봤지만 스포티지는 그냥 약간 평범한 요 정도였다면 EV6는 그래도 꽤 광활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2열 공간이 넓거든요. 공간성만 놓고 봤을 때는 EV6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차량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지비를 가지고 있냐,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차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 세 가지 차량들이 신차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1.6 가솔린부터 보면 노블레스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조금 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옵션을 더하다 보면 신차가가 대략 한 3천만 원 초중반 요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대비해서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노블레스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고 옵션 세 가지 정도를 더했을 때 대략 한 3,700 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EV6 같은 경우에는 에어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제 혜택을 받고 대략 한 5,500만 원 요 정도 가격대가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옵션 두세 가지를 더했을 때 대략 한 5,7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조금을 받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롱레인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EV6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 가격은 5,5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을 받고 뭐 이런저런 혜택들을 받다 보면은 신차가가 대략 한 4,7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가들이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차량들을 23년식 기준으로 보고 주행거리는 대략 한 5만 킬로미터다라고 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3년 5만 킬로 기준으로 지금 대략 한 2천만 원 중반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고요. 신차가 대비해서 한 6, 7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됐어요. 그리고 노블레스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한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언저리에 걸쳐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솔린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가솔린보다 더 감가가 되기는 했지만 신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율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EV6 에어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대략 한 100에서 200만 원 높은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가 대비해서 딱 3년 주행하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티지 1.6 가솔린하고 EV6가 신차가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지만 지금 현재 중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그래봤자 한 5,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감가율로만 보면은 EV6의 감가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EV6는 역시나 신차로 사기보다는 중고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는 알겠어. 근데 1년 동안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 나고 어떤 차를 몇 년 정도 유지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1년 동안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이 엔진에 따른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1.6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는 두 차종 모두 다 1.6L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29만 원 정도고요. EV6는 뭐 그런 거 없죠. 전기차니까 1년에 대략 한 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들의 보험료예요. 요즘 들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오른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 나이 34세, 연간 주행거리 15,000km고 저 혼자 탄다라고 했을 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한 7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서 한 8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EV6인데 요즘 전기차 보험료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제 테슬라나 아이오닉6를 가지고 있지만 두 차종 모두 다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EV6는 11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종들 대비해서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들으니까 야, 전기차는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행거리에 따른 휘발유 가격하고 전기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요거는 마이클의 데이터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유를 했을 때 실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집대성에서 만든 연비 데이터표예요.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연비가 대략 11km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오피넷에 들어가 보면 유가가 휘발유는 리터당 1,818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 15,000km를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한 233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연비가 좀 더 잘 나와서 16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들어가는 유류비가 166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릅니다. 이 전기차는 충전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250원 정도로 잡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EV6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전비가 4.7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5,000km를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저렴하잖아. 아니 보험료가 30만 원 비싸면 뭐해. 유류비에서 100 몇십만 원이 아껴지니까 내가 주행거리가 좀 길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기차로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거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소모품 비용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한 번씩 바꿔줘야 되잖아요. 보통 네이버 같은 데다가 스포티지 엔진 오일 세트 이렇게 검색하면 엔진 오일, 에어 필터, 연료 필터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엔진 오일 세트가 대략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들고 공인만 받고 교체를 해주는 센터에 가서 바꿔보면 한 2만 원 정도를 불러요. 10,000km마다 한 번씩 교체해줘야 되니까 1.5회를 연마다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에어컨 필터를 2번 정도 교체한다라고 하면 한 12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EV6는 없어요. 교체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 필터 정도 교체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필터가 한 연에 2회 교체하면 한 2만 원 정도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어 값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SUV 타이어로 교체를 하면 저렴하게 했을 때 짝당 한 15만 원 정도 해서 4짝 다 하면 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총 유지하는 비용이 대략 한 364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서 한 30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EV6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유지비가 100만 원 이상 저렴하니까 확실히 내가 오랜 기간 동안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EV6가 훨씬 더 가성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한 2천만 원 중반으로 굉장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유지비 자체는 1년에 3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유지비를 보여주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딱 전기차와 가솔린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 가격도 한 2천만 원 후반인데 유류비가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15,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유지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겠어 라고 하면은 EV6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EV6가 1년에 하이브리드 대비해서도 1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이 두 차량의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 2년만 유지를 하면 확실히 EV6가 가솔린 하이브리드 대비해서도 훨씬 더 유지비가 절약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 40만 원 정도 취득세 할인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취득세 할인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EV6는 아직도 취득세 할인 14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확실히 EV6가 훨씬 더 괜찮은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집에 충전기가 있는지 보고 전기차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유지비가 저렴하대 라고 하면서 전기차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르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